just surprise me. Happy Christmas, I let it all and stand it. We don't know, saying I love you, I meant it. Now I know what a fool I've been. For you kiss me now, I know you feel me again.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You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바로 82년생 그리고 80년대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저도 이분들과 좀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좀 힐링을 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앞서 들었던 그 이분이 부른 캐롤 저는 이미 다 힐링을 받았거든요 오늘. 예, 상당히 팬이었습니다. 조성모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시절에는 황태자였던 조성모입니다. 맞아요. 황태자. 네. 예.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또래 친구들도 조성모 씨 다 팬이었고 아마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조성모 씨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만큼, 82년생 분들이 제가 데뷔했던 그 시절, 한참 네. 활동했던 그 시절, 고1, 2 정도 됐었을 네. 때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수성도 예민할 때고 또 음악도 많이 들어주던 네. 때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80년대 여성과 또 인연이 있다면서요. 801222 뭔가요? 80... 앞번호 쓰시는 분이 제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팬분들도 80년대생분들이 많으시고 예. 또 아내분도 80년대생이다 보니까 좀 성별을 떠나서 네. 공감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82년생 그 김지영 네. 그 영화에 제가 뭐 공유 씨 역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같이 아파도 하고 공감하고 또 미안도 하고 그런 한 명의 남편 아닐까 지금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팬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오고 육아와 또 힘들죠. 일과 네, 함께 병행하느라 못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공감을 좀 네, 더해드릴 수 있을 것 하실 같아요. 이야기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우리 힐링의 아이콘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정재찬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막상 이렇게 오랜만에 여성들 사이에 둘러싸이니까 네. 옛날 여고 총각 교사 시절이 생각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책에 아주 주요 독자가 대개 40대, 30대 여성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와서 경청하고요. 네. 오히려 제가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서로 위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는 희망, 그렇게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의 대변인이죠. 예, 친절한 부산 언니. 네, 부산 여성단체연합의 또 변정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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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말 많은 82년생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82년생에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IMF 지나서는 아버지 세대가 좀 조명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조성모 씨 X세대셨죠.
X세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세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특정 연령대의 여성이 하나의 세대로서 이렇게 주목받은 때가 있었나 그동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다만 80년대생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한국 여성의 이야기로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변정희 대표님도 82년생이신가요? 제가 81년생입니다. 제가 3개월만 좀 늦게 태어났어도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왜 있었을 괜히 텐데. 아쉬워하시죠?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같은 세대다 보니까 오늘 네. 아마 또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 해보게 됩니다. 네. 요거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아이 보느라 매일 전쟁이에요. 예. 저도 오늘 아침 전쟁 같은 하루를 예, 보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글을 쓰신 분 어디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조성모 오빠 봐서 지금 네, 너무 약간 가까이 흔들리죠, 마음이. 네. 계셔가지고 심장이 막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6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82년생 이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환님.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말 안 듣는 학원. 말 안 듣는 학원. 말 안 듣는 학원을 어디서 다니는지 둘이서 너무 막 말도 안 듣고 하는데 또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낮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신랑 올 때까지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아휴, 남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성모 씨도 네, 믿고 싶지 않지만 아이 아빠잖아요. 네. 예, 아이가 5살 지금 아들입니다. 5살. 네, 제가 올해 그 육아 예능 프로에 1박 2일 네. 두 번 2회 출연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오지요. 너무 힘들어서 왜일까요? 포기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실은. 1박 2일 동안 정말 아이하고 꼬박 한번 같이 있어 보니까 야,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정말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좀 그 다음엔 눈치껏 따르고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은 다 비현실적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남편이 공유 다. 남편이 공감이 안 공유다. 가요.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이해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남편이 육아에 직접 동참을 하면 이 고충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세대의 여성들은 아마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영화로는 아직 못 봤고요. 네. 사실 소설을 굉장히 일찍 봤어요. 뜨기 전에. 네. 뜨기 전에 보면서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뻔한데? 너무 익숙한데? 소설적인 재미는 좀 덜한데?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 덮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62년생 김지영 아니지? 그 얘기는 뭐냐면 20년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충격적인 거죠.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한다고 하는데 근본이 변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여성의 지위는 올라갔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우리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잖아요. 교육을 같이 해보니 여성이 더 우월하더라.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열려버렸네요. 성적대로 뽑기 시작하니까 뭐 여성들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벌이가 이제 거의 자연스러워진 분위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대들은 분업이죠. 남자가 바깥 양반이라 불러가지고 네. 그거 일해오는 거고 안사람이라고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사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들은 좋아, 내가 가사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육아까지 전담하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웬 독박이야.
그러면서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얘기 나오면서 육아는 공동 책임으로 가자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사와 육아까지 공동 책임으로 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런 남편들대로 그들의 문화에서 자기들의 과도기고 여성들은 자기들 문화 안에서 또 과도기인 게 저는 82년생 같았어요. 아, 이서 서로 좀 갈등이 있겠구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조성모 씨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뭐 해주는데 나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아버지에 비해 보면 훨씬 많이 해주는데 근데 여자들은 뭘 해줘. 해야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남녀 간의 갈등이 계속 이제 표출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어. 네. 또 육아와 또 가정적인 남자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네, 이제 몸둘 바를 모르고 네, 자리를 피하는 남편인데 남자들은 정말 그래요.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육아를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나도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실은 이거부터가 조금 시작이 조금 저도 남자이고 남편이지만 미안하죠. 네,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뭐 같이 일도 하고 예전처럼 뭐 전담으로 가사를 그러니까 뭐 전업주부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네.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저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3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말을 못해서 네. 한참 짜증도 많이 부리고 많이 울고 이런 시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달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옆에서 같이 달랬으면 좋겠는데 엄마 보고 달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들 있으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사실 육아하면서 여자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혼자 이렇게 눈물 훔친 적 있잖아요. 그죠? 예. 아이는 나만 낳나? 나만 키우나? 이런 섭섭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못한 사회생활의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오늘 또 저는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이거를 적어주신 분, 네, 여기 계시네요. 네. 네, 그 현재 5살, 3살 아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자 둘. 일을 10여 년간 일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 4년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사정도 어렵고 또 남편도 그 주말 부부로서 계속 지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좀 배우고 키워지고 또 생각해보면 80년대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그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알파걸 기억나시죠? 너무 옛날 예전 단어네요, 예, 알파걸. 근데 그 말은 곧 되게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취업을 한 게 너무 당연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승진의 기회라든지 계속해서 나의 꿈을 실현할 만한 어떤 직장 생활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은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혼을 계속 좀 미루고 망설이게 되고 정말 지금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거를 상상을 좀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근데 더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것이 80년대생의 고민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고민으로 이어지게 될까 봐 이게 정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제 와이프도 아내도 공부한 게 있죠. 패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고 지금 그대로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업주부예요. 일을 그만두셨나요? 네. 그러고 그러면서 아마 같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자신의 어떤 발전, 어떤 성취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당장의 어떤 꿈꿀 수도 없고 아이 하나 지금 이렇게 그 케어하기에도 참 힘드니까. 근데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육아를 위해서 자신의 꿈과 일을 많이 포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 마을이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작은 공간에 아이와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가중, 육아에 대한 가중이 엄마에게만 전가되는 이 사회적 환경은 좀 같이 고르게 성장해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 그리고 내 이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꿈 많던 시절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노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절되던 너 요즘에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울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잘 지내 보여 괜히 너 심술려서 장난친 거지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 제발 이러지 마 볼 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 잘 알잖아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랑 만날 수 있게 나의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면 그 자린 절망밖에 채울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마 멀리 떠나갔어도 이전처럼 네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가득한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별이 없는 그곳에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이 그때까지 조금만 날 사실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복 입었을 때잖아요. 제가 네네. 저도 그때로 돌아가서 98년도 그때로 돌아가서 그 첫 무대 하듯 네.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 모습 제가 새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떨렸어요. 또 이렇게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음악이 있던 어떤 기억들이 있다라는 네.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노래 한 곡으로 진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간 듯한 한데 교수님만 혼자 공감 못하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아. 묘한 소외감이 느껴지고요. 경로 사상이 부족한 방송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저희 세대는 팬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랑은 정말 다른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특히 80년대생들이 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대단했던 시절이죠. 대단한 팬덤 문화를 만든 시절이고 빠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좀 비하했죠, 일대 빠순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좀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세대, 그것을 증명해 보인 세대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그때 문화 공연을 막 다녔던 여성분들께서 지금은 또 문화계나 영화계나 출판계의 큰 손이 돼서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고 네, 그런 세대로서의 어떤 대단한 80년대생 분들이요 의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멀티팬이라고 그래서 이 오빠 나오면 이 오빠 좋아하다가 저 오빠 나오면 저 오빠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오직 내 오빠. 그때 연예인들도 굉장히 뭐 H.O.T.랑 뭐 조성모 씨랑 다 인기 많았지만 스포츠 스타들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맞아요. 오지원 막 농구. 이렇게 농구, 고대 연대 이렇게 하면서 맞아. 네네 진짜 적극적인 여성의 1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덕운동장에서 그 동아시안 게임이 저희 여중생 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지원하고 막 현주엽 이런 선수들을 눈 코앞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이 다 우지원한테 쏠렸을 때 네. 저는 그냥 거인처럼 걸어 다니는 서장훈한테 갔어요. 그래서 바로 왜냐면 사인을 우지원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잠시만 이러고 경쟁률이 저는 높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서장훈 선수는 다 이렇게 그냥 우와, 걸어다니는. 이렇게 막 그냥 다 지나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저는 바로 사인해주세요. 저 서장훈 오빠 팬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서장훈 씨가 놀래면서 어머. 너 지원이 팬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서장훈 오빠 팬이에요. 아니 마이크 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예전 추억을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80년대생들이 있던 그 시절이 그 좀 사회 구조도 그렇고 사회 인식도 그렇고 좀 급변하는 그 시기에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 세대 여성들보다는 훨씬 꿈도 좀 많고 그렇죠. 꿈도 크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그때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꼭 한마디씩은 이런 얘기를 했을걸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혹은 저희 어머니들도 아, 내 딸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막상 이게 경제 위기가 오고 IMF가 오고 이제 대학에 딱 진학할 때쯤 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를 가기보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간다든지 경제 형편이나 가정 형편 문제도 있지만 아 여자는 너무 멀리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책에도 나오지만 교대를 선택하는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가 뭐 가고 싶은 어떤 꿈이 새로운 있지만. 꿈을 포기하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였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딱 그때 제가 교대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서울의 그 어느 대학을 가도 남부럽지 않을 친구들이 교대로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당시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했으니까 IMF 이후로는. 근데 사회 나갔는데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려고? 그렇죠. 뭐 내 꿈을 그렇게 줄였었나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그 80년생 김지영을 보신 분들의 의견들이 좀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어떤 분들은 딱 우리 얘기야 하는 분도 있고 아, 그거 너무 과장이야. 난 안 그랬는데 이런 스펙트럼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실은 많은 돈원 간의 격차도 있고요. 계층 간의 격차도 있고요. 집안의 문화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논쟁으로 가면 저는 그 소설을 잘못 읽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82년이라고 하는 어떤 세대의 갈등의 축하고 김지영이라고 하는 성에 관한 담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갈등의 요인인데 이게 가장 모순이 집약된 게
82년 세대의 김지영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읽고 82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 중에 또 남녀가 가려서 우린 더 차별인데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 예. 이거 우리 세대가 정말 같이 공부해야 되네. 그래야 되는 거고. 또 여성들 중에서 야 우리 엄마 땐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여자들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갈등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로 공감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로 고민하는 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세대들만 문제였다든가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어떤 세대의 갈등, 성별의 갈등,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좀 중첩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또 부산 지영이들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들 중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충도 있지만 사실 또 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워킹맘들, 네. 이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도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보니까요. 이분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신 분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김자경이고요. 7살,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부산에 있는 철강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남편도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부부로 이제 같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휴직을 하게 되면은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 욕심이 너무 과도한 좀 그런 좀 육아에 관심 없는 엄마로 비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냐 육아냐 이런 네. 선택은 너무 잔인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또 그런 병행 그것도 너무 힘든 거죠. 우리 개인의 잘못일까? 우리 가족의 문제일까? 사실은 우리가 뭐 저출산이라고 해서 막 문제 삼고 있는데 출산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직립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이루었는데 직립을 하면은 이 하중 때문에 자궁에 그렇게 오래 태아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진화됐냐면 덜 자란 상태에서 출산해서 키우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나오자마자 쑥쑥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덜 자란 애들을 해서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까지가 포함해서 출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 개인의 사적 영역의 책임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 이러는 경우도 제도는 보장돼 있다, 뭐 만들어졌다, 암만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데요. 이건 민폐 아니야? 그 일의 부담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데 하면서 오히려 같은 동지가 적으로도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적인 권리라고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야 육아휴직이 만들어졌더니 우리 직장에 직원이 늘었어. 일이 뭐 더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바뀌지 않으면 되겠는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추가죠. 애를 키워본 경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진짜 박수 나와야 됩니다. 저는 애를 낳기 전과 후로 제 인생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막 교육학 할 때는 이론으로 얘기했는데 애 키우면서 교육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인의 몫으로 너무 돌리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자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죠? 엄마로서 내가 미안한 게 아니야. 라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내 가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아내 가문. 그러니까 아내가 가물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면 여자에게도 아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아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보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죠. 네. 아내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 이야, 이 말이 조금 저는 와닿는데 사실 우리에게 아내 같은 존재가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친정엄마.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네, 친정엄마밖에 없어서 요즘 황혼 육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써주신 글에도 그 글이 있습니다. 네. 네. 황혼 육아로 너무 늙어버린 엄마. 얼굴 보기가 죄송해요. 네.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어떤 분이 쓰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거든요. 딸아이 한 명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지금 7살이 된 이제 7년 동안 그 평일에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상주하시면서 저희 아이를 봐주시고 저희 이제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친정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쉬시고 그 생활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약에 안 계셨다면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을 거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말이 탁 막히는데 엄마의 늙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이상하게 우리는 아이 낳은 이후로 엄마 하면 괜히 눈물이 막 나요, 그죠? 네. 저희 엄마가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또래 동년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시면 저희 엄마만 유독 이렇게 많이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이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큰일 났네. 우리가 기댈 때가 사실 엄마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 황혼을 참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오히려 또 나의 아이를 또 보고 계신 엄마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예. 제 주변에도 그 일하는 저의 동료들 중에는 친정엄마나 시엄마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저희 어머니들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경제 성장이 되게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대에 사실 평생을 일만 해오셨거든요. 다 포기하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뭐 3-4명 되거나 2-3명 되는 아이들 키우고 바깥 일을 하기도 하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신 거예요. 평생을 거의 일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가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누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주변에 어떤 좀 친밀한 관계들이 좀 단절된 경우들도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와중에 나의 아이의 아이까지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정말 이거는 뭐 저출산 대책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 게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해요. 네, 엄마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현실. 네. 저희 또 장인 장모님께서 틈틈이 도와주세요. 네. 뭐 살림도 그렇고 뭐 가사 일도 그렇고 두 분이 근데 좀 두 분 다 몸이 좀 편찮으셔서 많이는 못 도와주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비슷한 또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엄마 미안해. 네, 어떤 분 사연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 키우고 계셔가지고 원래는 다리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딸아이가 제가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 손녀를 이제 맡아서 키우시겠다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항상 미안하죠.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쉬셔야 될 나이시고 우리 키운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딸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엄마 미안해라고 이렇게 짧게 쓰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면 우리 알게 모르게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역시 또 할아버지들이 등장하지 않죠. 네. 괜히 좀 못 믿어서. 할아버지들은 역시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앞으로는 이제 다 외동딸, 외동아들 시대가 많아지게 될 때는 이런 문화가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세대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 여기 이건 좀 투자가 필요해요. 이제 문제는 그게 내 호주머니냐 공적인 돈이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으로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얼마든지 세금 많이 낼게 잘 그렇게 쓰게 해줘. 그리고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다 우리 국민을 키우는 거야. 거기에 내 세금 써. 대신 잘 써. 그렇게 되면은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가는 이것도 과도기적인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인생 한 번뿐이거든요. 저희 세대도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어요. 저희 세대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잘 살고 애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와, 잘 살아도 좋겠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돈 드시고 애 돈 주고 우리를 누려보지도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키울 거예요, 손주는. 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화가 그걸 또 당연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더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오늘 80년대 여성분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정말 80대 여성분들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가족의 고민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용기 내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준 여러분께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낼까요? 네. 이런 시간들이 모인다면 정말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한 발짝 다가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패널 세 분 어떠셨습니까? 조성모 씨 먼저요. 네. 제가 가장 활동하면서 추억이 함께 공유되어 있는 세대인데 제가 조금 더 상큼함 유지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행복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네.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힐링 주고 가시네요. 네, 변정희 대표님. 네. 저는 지영이들의 삶에 앞으로 선택지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이거는 너무 좋은 삶이고 내가 당당히 선택하고 누리고 권리로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이 사회가 그런 어떤 지영이들의 선택을 좀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80년대생 여자들이 되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세대인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82년생 지영이들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고요. 그래서 2019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재찬 교수님. 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네. 제 생일입니다. 축하드려요, 교수님. 그래서 생일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제일 큰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냥 50대 후반 남성이라고 하는 자아로서 글을 써왔는데 아니겠다. 이제 20대, 30대 여성, 남성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좋은 글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정재찬 교수님 모셨는데요. 저희가 시 한 편 듣지 않고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런 시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유랑, 박성우. 100일도 안 된 어린 것을 밥알처럼 떼어 처가로 보냈다. 아내는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 골목에서 밥벌이 한다. 가장인 나는 전라도 전주 경기전 뒷길에서 밥벌이 한다. 한 주일 두 주일 만나 뜨겁고 진 밥알처럼 엉겨붙어 잔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유랑극단 혹은 뭐 밥벌이하러 돌아다니는 거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맞벌이들이 떨어져 갔고요. 밥벌이 하느라고요. 사람다운 삶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애를 밥알처럼 흩어져 놨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줄에 그래도 좀 희망이 있네요. 주말이면 만나서 뜨거운 진밥처럼 이렇게 밥알처럼 엉겨서 우리가 자는 그 가족, 그 식구, 그 힘으로 뜨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힘들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그 육아 때문에 힘들지만 바로 그 내 새끼 때문에 오히려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시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9 여성 공감 토크쇼 선물. 오늘 여러분께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신 여성분들께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쭉 잘하자.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신 답변이 바로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모두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또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기하면 가자 해주세요. 애기야! 난 말야 너의 하얀 웃음이 자꾸만 기억나 바보처럼 웃게 돼 나보다 먼저 내 눈이 네가 그리워 널 찾아가는지 늘 너를 보게 돼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누구도 사랑한 적 없었어 자꾸 커져가는 너를 지워보지만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 많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말로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나 사랑해주겠니 어렸어 너의 하얀 웃음이 아침을 깨우는 나의 삶이 되었어 난 기대하고 있었어 너의 하루에도 내가 있기를 더 바라게 돼서 가끔 너의 눈빛 속에서 나 아닌 누군가를 볼 때면 벼랑 끝에 산들 절망이 날 깨워서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 많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만도 할 줄 몰라서 너를 안을 줄을 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나 자, 사랑해주겠니? 쌤! 사랑해주겠니
추억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재밌었고요. 또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